우리가 ABA 바이오의 차트만 놓고 보면 벌써 뭐 임상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는 기술 이전 못할 것 같다 라든지 회사가 망했어요. 거의 차트만 보면. 근데 회사 정말 망했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 문제가 생겼나요? 혹은 앞으로 기술 이전에 문제가 생겼나요? 앞으로 신약 개발, 상업화에 문제가 생겼나요? 일라이 레니가 투자했던 지분 투자를 철회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주가가 빠지고 있죠. 바이오주가 끝나는 날은요, 임상이 중단되거나 상업화 실패되거나 기술 이전이 모두 끊기거나 신약 개발이 불발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건 뭐 도대체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주가가 빠지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구간은 세력들이 여러분의 물량을 빼앗기 위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매수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시퍼렇게 물들어버린 내 계좌를 보면서 나는 망했다. 아니야, 난 망하지 않았어. 갈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세력들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는 걸 알아요. 그런 와중에 이 주가를 곧바로 올려줄 이유도 없어요. 알아서 물량을 내놓으니까. 호가창을 보세요. 우리 두 가지 상황 생각해 볼게요. 세력들이 여기서 대량으로 매집을 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렇게 가벼운 호가창 뚫고 주가 상한가 보내는 건 이유도 아닐 거예요. 매도 주문이 걸렸지 않습니다. 기습적으로 상한가 만든 건 이유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어 버리면 역시 내 주식 세력들이 밑에서 매집하려고 하는 거네. 내가 이거 지금 여기서 팔 필요 없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세력들은 여기서 물량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오히려 매도를 안 하고 추가 매수를 해버리니까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주가를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말이죠, 여기에서 세력들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세력들이 여기서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코스닥이 굉장히 속상하지만 1200포인트에서 750포인트까지 밀렸어요. 750포인트까지. 증시 역사상 코스닥이 750포인트를 이탈한다라는 사태는요, 국가 위기가 있을 때나 발생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같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코로나 때 주가가 급락을 해도, 코스닥 급락이 해도 결국 금리 인하 정책과 같은 유동성 장세로 주가가 급등합니다. 화폐가 많이 찍히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평소에 만원 평가를 받던 게 2만원이 돼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뭐였다? 달러의 유동성, 달러가 풍부해지니까 원래 1달러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이 화폐 가치가 많아지면서 화폐의 희소성이 줄어드니까 1달러에 살 걸 2달러 주고 사야 돼요. 그럼 주식은 1달러 주고 살 걸 2달러 주고 사야겠죠. 똑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때 막 올랐습니다. 그때 막 논란이 됐던 게 그거죠. 달러의 유동성 장세다. 조심해야 된다.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길어진다. 파월이 말 같지 않은 개 쌉소리를 시전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본격적인 뭐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 금리 인상하면은 고용과 투자,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큰 손들이 떠나갈 것이다 하면서 막 폭락을 해요. 그때도 750포인트 주변을 방어하고 반등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될 거다 못 될 거다 뭐 이야기가 막 많았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세계가 뭐 멸망한다 뭐한다 주식시장 폭락한다 막 말이 많아. 그래도 여기를 방어했어요. 그리고 올랐어요. 그리고 또다시 750포인트로 온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어떤 주식을 들고 있었던 간에 코스닥이 1200포인트를 찍었을 때 매도를 못했으면 싹 다 물렸어요. 어차피 물렸어요. 어떤 주식을 들고 있던 간에. AB의 바이오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요?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코스닥 오른다고 다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갈 녀석들만 결국 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이 상황 자체는 너무 속상하죠. 이런 걸 마주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런 끔찍한 일은 벌어졌고 속상한 상황인 건 맞고 분명하고 인정할 건 해야 되고, 다만 이 상황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보유한 게 뭐예요? ABA 바이오라는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끝나는 순간은 하나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 실패할 때예요. 혹은 기술 이전이 실패할 때, 신약 개발에 실패할 때. 근데 ABA 바이오 지금 뭐 하나라도 실패하는 게 있어요? 차트만 보면 마치 뭐 벌써 실패하고 상업화 불발되고 신약 개발 포기하고 다 끝난 것처럼 움직여요. 지금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입니다. 저 매일같이 우리 방송 와가지고 아유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주가 개박살 나잖아요 라고 하는 세력들의 뿌락지가 있는데, 그 뿌락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말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논해 볼게요. AB의 바이오가 하고 있는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랩바디 B가 있고 그랩바디 T, 이중항체 ADC, 뭐 각각의 파이프라인 속에서도 나뉘는 것들이 있지만 후보 물질 명이 다르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앞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을 때에 성공할 가능성을 보고 베팅한 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상훈 대표님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상훈 대표님만 베팅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누가 베팅했냐고요? 방구석의 종토방 안티들?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말을 험하게 해서 죄송해요. 한심한 작자들이에요. 그들이 AB의 바이오를 선택하고 임상 가능성 보고 수조 원의 기술 이전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노피, GSK, 일라이린리, 얘네가 뭐 할지도 없어서 AB의 바이오한테 야 그거 나랑 좀 하자 이러겠어요? 할지도 없어서 린리가 지분 투자까지 했겠어요? 임상을 진행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성공하겠어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하는 사람은 바이오주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 누가 그게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승부를 거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임상은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이런 적 있어요? 성공할 가능성을 보자 그랬죠. 그 가능성을 누가 베팅하는지를 보자 그랬잖아요. 빅파마들이 베팅하잖아요. 빅파마들이 베팅에 들어갔는데 지금 실패한 게 없어요. 그럼 주가가 아무리 올랐다라고 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까지 밀린 건 너무 과한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을 다 가져가면서 이런 상황까지 펼쳐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참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악재가 참 애매해. 회사 망하진 않았어. 호재는 있는데 못 올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세력들이 모를까? 여러분이 여기서 매도하면 좋아할 게 누굴 것 같아요? 제가 AB의 바이오 방송을 멈추고 여러분이 AB의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멈추고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싹 다 손절하고 나가면 좋아할 게 누구예요? 지금 손절하면 마이너스 얼마 찍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고 물량을 물량대로 빼앗기고 기다리면 올라갔을 이 종목을 포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누르자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족분들은 이미 눌렀을 거예요. 이미 누르고 여기까지 보고 있을 겁니다. 댓글로도 남길게요. AB의 바이오 털리지 말자 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매도를 해요. 항상 반복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제약주가 오를 땐 제약주가 없고 2차전지가 오를 땐 2차전지가 없고 반도체가 오를 땐 반도체가 없고 나만 없어서 매수했더니 그 자리가 고점이 되고 내가 매수하니까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니까 또 올라갑니다. 내가 이거 매수하니까 저기서 오르고 저거 매수하니까 여기서 올라요. 미치겠죠? 반대라서 그래요.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은 남들이 봤을 때도 좋아 보여. 내가 끝난 것 같은 주식은 남들이 봐도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세력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요? 개미들이 봐도 너무 좋은 주식을 매집할까요? 개미들이 봐도 너무 좋아 보이는 그 주식을 열심히 그 가격에서 매집을 해줄까요? 매집하기 쉽겠습니까? 개미들이 좋아 보이는 이 주식이? 개미들이 막 뛰어드는데 물량을 다 개미들이 가져가는데 거기에 세력들이 힘을 쓸 수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물량을 확보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세력들이 매집하는 주식은 뭐예요? 물량을 저렴하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주식, 그런 주식을 매집을 해요. 그럼 그런 주식은 매집이 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겠어요? 속상하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삼성전자 떠올려 볼까요?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모두가 끝났다 그랬어요. 4만 원 찍었을 때 야 이거 봐라 이거 10만 원 찍었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아직도 안 팔았네 이 바보도 이러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엄청 조롱했죠. 그죠? 그러다가 막 주가 올라가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봐라 뭐 이제는 뭐 10만 전자다 이럽니다. 응? 원래 그 어떤 주식도요. 그 어떤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고 침체되어 있을 땐 모두가 막 물려있고 고통스러울 땐 곡소리밖에 안 나요. 원래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뭐해? 안 오르니까 호재는 보이지도 않고 악재만 떠올라요. 근데 AB바이오 지금 호재는 가득한데 악재가 없죠. 삼성전자가 딱 그랬거든요. 삼성전자 주식은 굉장히 억울했어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가 반도체 업황은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침체되어 있고 근데 반도체 업황은 AI를 통해서 앞으로 좋아질 게 보이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원래 그렇게 수년간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시작이 됐죠.
버티고 버텼던 분들은 지금 비중이 크셨던 만큼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이거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비중이 크셨던 분들이 찔끔 올랐다고 이거 팔았을 것 같아요? 분할 매도를 들어가거나 근거를 가지고 대응한 거죠. 왜? 애초에 비중을 크게 들어가서 이걸 버텨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할 근거, 내가 버틸 근거, 내가 앞으로 올라도 언제 팔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AB의 바이오를 지금 이렇게 보유하는 거 근거가 있죠.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이주원체 ADC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삼성전자 과거에 2025년 12월 8일에 모두가 신반전자 마지막으로 탈출할 기회다 라고 할 때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상승할 조건이 시작이 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AB의 바이오의 주가 지금 여기 우리가 매도할 상황입니까? 그럴 조건입니까? 누구 좋으라고 매도를 해요? 세력들은 우리가 여기서 대응하는 거 싫어할걸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매일같이 뿌락지 같은 애들이 와서 댓글을 달죠. 우리가 뭉치는 거 싫어해요. 왜? 본인들이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데 이 거머리 같은 개미들이 물량을 안 내놓거든. 수단과 방법을 모든 걸 동원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물량을 털고 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끄게 만들 겁니다. 그만큼 가장 효과적인 건 이 주가를 박살내는 거 말고는 없어요. 맞나요? 메인들이 지금 1,700억을 모았어요. 1,700억입니다. 1,700억. 언제부터? 4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았어요. 뭐 일각에서는 뭐 공매도를 상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매도 비중을 보고만 하는 건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어디서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씹으려요. 공매도가 줄어가는데 공매도 상환은 나오는데 그럼 주가는 왜 떨어져? 그럼 애초에 공매도 상환은 왜 해요? 애들이? 아니 망한 주식이라며 공매 상환을 왜 해요? 뭐하러 해? 계속 공매 치면 되지. 공매 상환하고 또 치고 반복하면 되지. 만기일이 와도.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사람들에게 선동나면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ABA 바이오 분석해드릴 때 그런 근거 없는 방송 해드렸나요? 지금 상황 너무 속상하죠.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속상한 상황에 사로잡혀서 앞으로의 미래마저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놓치실 거예요. 또 올라가면은 왜 팔았지 이러고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버텨드리고 있잖아요.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 게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드렸어요.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올라갈 이유는 차고 넘치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기술 이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있고 신약 개발에 들어가서 기대되는 것들이 있고 한며 AB의 111 AB의 111은 지금 FDA와 관련된 이슈까지 붙었잖아요. 이게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찔끔찔끔 뭐 떨어진 것도 오래 걸렸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막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오주는요 떨어지는 게 이렇게 아무리 길고 오래 걸려도요 올라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아무리 좋은 일정들이 있어도 그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든 걸 예측하기 쉽지가 않고 한번 빠지면 미친듯이 빠지고 한번 또 올라갈 땐 미친듯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 매력적인 바이오 섹터를 공략하기 쉽지 않아 합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바이오주는 끝났으면 누구나 끝났구나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천명이 나와요. 그런 일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고 그러니까 세력들도 지금 여기서 매집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호재가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하루하루 야금야금 모아가요. 하루하루 이렇게 한 땀 한 땀 모아가요. 왜? 그게 그들이 승리하는 방식이거든요. 지루한 개미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떠난 개미는 나중에 오르는 주가만 쳐다볼 뿐이죠. 맨날 오르고 있는 주식만 쳐다보고 맨날 떨어지는 주식만 쳐다보고 올라가고 떨어진 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 매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눈앞에 있는 기회가 맞는지 눈앞에 있는 위기가 맞는지 그 구분이 안 돼요. 장중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구독을 하시고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상담이라고 저장한 다음에 종목명을 저기 남기셔라. 다른 전화번호로 막 와가지고 매수해라 매도해라 VIP 가입해라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번호 저장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VIP 가입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그런 말씀 드리겠어요? 제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와중에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 뭐 VIP 가입하세요, 유료 회원만 되는 겁니다 이러겠어요? 제가 제 사익만 생각하면은 지금 이 방송 안 해요 그냥.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전화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칭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 저장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다른 전화번호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드릴 일도 없어요 사실. 바빠요 바빠. 전화 드릴 수도 없어요. 화면 속 번호 AB의 바이오라고 남기면 됩니다. 남겨야 되는 이유는 하루하루 피말릴 거예요. 근데 주식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르니까 팔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팔고, 오르면 오른다고 불안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불안하고. 그런 건 우리가 더 이상 멈춰야죠.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기준 잡아 드리겠습니다. 구독만 하세요. 연락처 저장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AB바이오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 우리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되고 물타기는 금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물타기를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일단 750포인트에서 코스닥이 더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볼 거예요. 750포인트에서 지금 약간 밀려는 있는데, 그죠? 잠깐 밀려는 있었는데 또 방어를 했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어쨌든 이 역배열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동안은 조정이 깊게 나오거나 한동안은 좀 옆으로 박스권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풍을 좀 식혀야 돼요. 잘못됐어 단단히.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고 빠질 거를 더 빠지게 만들고. 아무튼 물타기 언제 한다고 했죠? 코스닥이 역배열된 상황에서 좀 벗어날 때, 그리고 그에 따라서 AB의 바이오의 주가도 여기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한번 매물 소화를 해주는 캔들이 떠야 돼요. 매물대를 소화하는 캔들이 떴다고 무작정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거 내일 뜨면 좋겠다, 뭐 이번 주 안에 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급함은 잠시 내려놓을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갈 거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조급함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저랑 함께 갑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막 10년 20년 안 걸려요. 바이오준 한번 가면은 날아갑니다 정말. 물론 우리가 언젠간 이 주식이 끝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재료가 남아있고. 이해되셨죠?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거고요. 기존에 보셨던 분들 보지 않으셔도 되고, 아직 선물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선물입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